안녕하세요. 통생통사 강동원 TV입니다. 북한이 국경선 부근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를 지시하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오늘 14일까지 이루어진 이 북한 내부의 정세를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평양 상공에 우리가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것을 구실로 지금 전쟁 위기 상황까지 고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는 이 무인기가 북한의 자작극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 그러면 북한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보겠습니다. 자, 지난 11일이죠. 북한 외무성 중대 성명을 통해서 평양 상공에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침투했고 여기에서 뭉치가 발견됐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이례적으로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 이 모든 상황들을 일면에 게재를 하고 있죠. 이 사진과 일부 내용들을 보면 첫 번째, 왜 이 김여정의 자작극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무인기가 침투한 게 10월 3일 9일, 10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 평양에 침투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요, 10월 10일 날 북한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조선노동당 창건 7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김정은은 중앙당 간부학교에 직접 가서 축하 공연과 함께 연회까지 열었습니다. 그게 10월 10일 저녁입니다. 자, 그러면 10월 3일과 10월 9일에도 평양 상공에 이 무인기가 출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9일날 평양 상공에 더군다나 김정은이 직무를 본다는 그 당중앙 청사 상공에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79주년 행사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개최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축하 연회와 축하 공연까지 열린 곳이 야외입니다. 당중앙 군사학교, 얼마 전에 김정은이 직접 참석을 해서 준공식까지 열었던 바로 그 장소인데, 그 야외에서 공연과 축하 연회까지 개최를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김여정이나 이 북한의 국방성 담화를 보면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도달했다라는 것은 명백한 선전포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지금 각계각층에서 원수를 무찌르자 이런 대적간으로 걸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미 3일과 9일에 침투했다라는 것이 심각한 상황인데, 그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0일 날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축제를 열었다라는 거,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대목이죠. 더군다나 10월 10일에 이 평양의 청년들이 야회를 열었습니다. 야회는 어떤 자리입니까? 축포를 쏘고 불꽃놀이를 하는 바로 그러한 행사인데, 그러한 와중에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라는 게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시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나 10월 10일에 이 무인기가 침투했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조선노동당 창건일, 가장 큰 국가기념일 중에 하나라고 선전하는 바로 그날 남한이 침투를 했다. 왠지 굉장히 큰 대적간으로 이거를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왜 김여정의 자작극일까? 자, 북한이 공개한 이 삐라 산단과 사진을 보면요, 굉장히 눈에 익습니다. 그 북한이 만든 삐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난 2020년 6월이죠. 우리 남한에서 보낸 삐라에 대응해서 자신들도 삐라를 보내겠다라고 준비했다는 그 삐라가 있습니다. 문재인의 사진이 들어간 바로 그 전단인데, 그 전단과 규격이나 글씨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 북한이 제작한 대남 전단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러한 규격과 형태 그리고 그 글씨체가 북한에서 만든 것과 유사하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무인기를 북한 당국이 보여주지를 않아요. 북한이 보여준 거는 그냥 사진 한 장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실체가 없습니다. 자, 북한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드론의 형태가 아니라 활주로가 있어야 되는 그런 150km 이상을 날아가서 정확하게 물건을 투척할 수 있는 그런 무인기여야 되는데, 그런 무인기를 운영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한국에 있냐라는 여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군이나 민간단체가 설령 진짜 이렇게 무인기를 보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대북 전단지를 넣겠습니까? 이 예산이 투입된 무인기에다가 종이 삐라를 넣기보다는, 예를 들면 지금 북한에서 확산
생산되고 있는 뭐 USB나 마이크로 SD 카드, 심지어는 뭐 의약품이나 1달러 이런 거를 실제로 넣어야 되는 거죠. 종이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사용한다? 저는 그것도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 북한의 김여정이 자작극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이제 하는데, 그러면 왜 북한은 그렇게 자작극을 해야만 했을까? 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자, 가장 먼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이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통일, 민족, 동포라는 단어를 다 지워라. 두 개의 조선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때 이 조항, 영토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측했었는데 사실 이번 최고인민회의 때 이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 내부에서도 자,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오면서 남한에 대한 무력 통일 그리고 완전한 적화 통일을 계속 주장을 했었죠. 엄연히 동포와 민족이라는 얘기를 계속 김일성, 김정일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그것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어떤 논리로요? 어떤 근거를?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뭔가 논리적인 제시할 만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김정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군부나 또는 외무성이나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 당연히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점에서 김정은의 주장에 하나의 명백한 근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김여정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김여정이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담화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당연히 국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쪽 국경이라고 쓰고 있고 신성 불가침한 우리 국가의 주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 국가의 주권, 명백히 남한과 북한이 동포, 동족, 민족이 아니라 별개의 국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 담화를 누가 발표하냐면 외무성에서 담화를 발표를 하죠. 즉 국가 대 국가 외교적인 관계로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고, 또 김여정의 표현 중에는 타국의 주권, 뭐 교전 상대국, 또 국경선 넘어 대한민국발 반공화국 정치 선동 쓰레기를 실은 무인기가 두 번 다시 공화국 영공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즉 국경선, 공화국 영공, 명확하게 이 남한과 북한이 별개의 국가이고 여기에 영토 조항이라든지 영해 영공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최고인민회의 때 아직까지 헌법으로까지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김여정의 이 담화문 발표에서 또는 국방성이나 외무성 발표 이 중대성명이나 담화에서 이러한 국가 대 국가의 내용들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지금 김정은이 주장한 두 개의 국가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들을 자신들이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북한 내부적으로 이 정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조됐던 것은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외부의 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강조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 부분들을 설득을 시킨과 동시에 이 남한이 주적이라는 부분들을 만들어내야 김정은의 주장이 뒷받침되게 되는 거죠. 한국을 동포가 아닌 제1의 주적으로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그런데 별로 지금 한국이 뭐 우리가 군사적인 조치를 북한에 했습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위해를 가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 접근권이라는 관점에서 대남 풍선을 보냈는데 북한 당국이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남한이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우리의 체제를 위협하며 또 제1의 적대국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즉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이라는 그 시기에 평양의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그것도 더 중요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사진에 명확히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당중앙청사, 즉 김정은이 있는 곳입니다. 김정은이 공격받았다라는 것으로 굉장히 부풀려지게 포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표현들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3일과 14일 노동신문에는 연이어서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이 걸기 그리고 대적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수해복구 현장에 청년 돌격대가 나가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금 피해 복구에 동원된 전체 청년 돌격대원들이 한국 괴뢰들에 대한 끊임없는 적개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무성 중대선명이 나오자마자 우리 청년 돌격대원들은 증오와 분노의 피를 끓이며 모두가 두 주먹을 불끈 틀어지었다. 우리의 가슴이 지금은 원수 경멸의 의지로 세차게 높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공업대학, 그리고 평양교연대학 이런 청년 세대들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분노가 화라산처럼 터오르고 있다. 이렇게 대적관,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김여정의 담화, 지금 9일부터 지금까지 2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그 시기가 너무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바로 담화를 또 보냈고, 우리 국방부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북한 정권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한 번 하루 만에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하루 만에 계속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의도적인 군사 도발을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이죠. 즉,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 군이 만약에 군사적인 대응을 했다, 예를 들면 조준사격을 했다라고 하면 명백하게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군사적인 조치를 했겠죠. 그걸 노렸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이걸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은 굉장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에서는 뭔가 남북 관계의 악화를 가장 극대화시켜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군사적 충돌까지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이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 당국이 여기에 끌려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지금 만든 명분, 구실이 바로 우리가 무인기를 침투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발하면 자기들은 어떠한 군사적인 조치도 취하겠다. 더군다나 이게 국제사회에 명백하게 자기들의 정당한 행위다라는 부분까지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군사적인 도발에 대한 명분을 계속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책임과 이 빌미는 우리가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북한 당국이 노릴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자기들은 주권 침해를 당했고 국가로서 정당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국제법상으로 국제사회에 자기들이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남한과 북한은 더욱더 두 개의 국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국제사회에서 자기들이 어필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도 그러니까 군사적인 조치를 감행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남한이 이렇게 우리를 침략하고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남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러한 만약에 군사적인 충돌이 나게 되면 한국에서는 남남 갈등이 극대화되어 있고 북한의 이 책임을 묻거나 규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마치 대북 강경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금 평화가 파괴되고 전쟁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야권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효과 때문에 북한 당국의 노림수는 명백하다는 겁니다. 지금 군사적인 충돌이 나더라도 북한 당국으로서는 잃을 게 없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바로 김여정과 김정은이 가장 큰 오판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다,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늘 굴욕적인 자세로 그렇게 갔기 때문에 북한이 이게 엉뚱한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즉강 끝, 명확하게 지금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이라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실 전쟁은 안 되지만, 자, 우리 당국이 그렇다고 전쟁을 회피하거나 또는 북한의 이 주장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은 명확하다라는 거죠. 정말 지금의 모든 상황들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리 민간단체가 북한에 대북 전단을 보내고 있는 거고,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확산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부 역시 통일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고, 김정은의 이 핵무기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전쟁으로 가면 자신들의 정권이 종말될 거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꾸 위협의 강도만 큰 소리만 치고 있는데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진짜 핵무기를 내려놓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 대화에 응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개혁개방으로 나서야 되는 거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살 길인데 지금 자신들은 핵무기를 갖고 있는데 남조선은 핵무기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 그리고 이렇게 가면 뭐 전쟁 위협까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저는 김여정이 오히려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 가운데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명백히 강력한 안보 태세와 이 응징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이 북한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입장이 남북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가짜 평화, 굴욕적인 평화 지금 남북한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김여정의 자작극이라고 보는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상황들을 만들어 가는 데는 분명히 북한 내부의 정세가 굉장히 요동치고 있고 심지어는 권력 엘리트들 간의 입장 차이도 미묘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지난 8월 25일이죠. 김정은이 이 국방과학원 산하 무인기 개발에 대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폭형 무인기를 실제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저는 이러한 무인기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거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무인기로 군사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정찰용이 아니라 8월 25일 김정은이 그때 현지도를 갔을 때 보여줬던 것만큼 자폭형 무인기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억제가 중요한데 북한이 이러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 이러한 때일수록 통일에 대한 의지를 꺾지 말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는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 당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중지, 더 나아가서 핵개발과 미사일에 대한 중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제시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지금 평양 상공에 무인기가 등장했다는 것 주체가 알 수도 없습니다. 북한 당국이 또 쓰는 마지막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국방성 대변인 담화가 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연속적으로 감행된 무인기 침범 사건에 한국 군부 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는 대한민국발 무인기로 간주한다. 그리고 그것을 공화국에 대한 선전포고로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간주한다라는 거죠. 명확한 증거도 없이 자기들이 그냥 대한민국에서 보냈다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겁니다.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을 통해서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자연스럽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작극의 전형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지난 8월 25일이죠. 김정은이 이 국방과학원 산하 무인기 개발에 대한 현지 지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자폭형 무인기를 실제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자,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감행한다면 저는 이러한 무인기 도발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들이고 우리가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거니까 본인들도 여기에 대응을 해서 무인기로 군사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냥 정찰용이 아니라 8월 25일 김정은이 그때 현지도를 갔을 때 보여줬던 것만큼 자폭형 무인기라는 점에서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억제가 중요한데 북한이 이러한 오판을 하지 않도록